72살의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려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어머나, 이게 뭐야? 사람 뼈가 왜 여기에? 100년 된 폐가 벽장소, 녹슨 금고 안에서 나온 건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백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 그날의 진실을. 형님, 정말 여기 계셨군요. 백구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날 아침은 바람이 참 이상했습니다. 서울 기름동 반찬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내리고 25년 동안 정들었던 그 좁은 골목을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손주들 보라고 성화를 부리던 아들내미도, 늘 잔소리만 하던 며느리도 이제는 다 뒤로하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시골까지 가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들 진호가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정말 내 맘대로 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시집가서는 시어머니 눈치,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 죽고 나서는 반찬가게 운영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 너희들도 자유롭게 살고. 고창까지 가는 3시간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산과 들판만 끝없이 펼쳐졌어요. 이삿짐 차 운전기사 아저씨가 중간중간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그 집에서 사실 거예요? 전 그 동네 사람이라 아는데. 그 집은 좀 그런 집이거든요. 뭐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나온다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처음엔 그냥 시골 특유의 미신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 표정이 진지해서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전라북도 고창군 월암리산 47번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부동산 강도철 씨가 말한 대로 조선 말기에 지어진 한옥이었어요. 대문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나무로 만든 소슬대문인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나뭇결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운치가 있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넓은 마당이 나왔어요. 한쪽에는 우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본체는 기와지붕의 정면 5칸짜리 한옥이었는데 군데군데 기와가 어긋나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골격은 튼튼해 보였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사실 거예요? 이삿짐 차에서 짐을 내리던 아저씨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마당 구석구석을 힐끔힐끔 보는 게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집이 그렇게 이상해 보여요? 아니, 그냥 너무 조용해서요. 보통 이런 시골집은 개도 짖고 닭도 우는데 정말 그랬어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만 솔솔 불어올 뿐이었어요. 마치 이 집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체 마루에 올라서서 집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강도철 씨가 미리 청소해뒀다고 했는데 정말 먼지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마루는 윤이 날 정도로 반질반질했고 방 안의 장판도 새 것으로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완벽했어요. 2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다는 집치고는요. 벽지도 새 것 같고 전기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고 마치 누군가 여기 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디 한번 볼까?
방을 하나씩 둘러보다가 안방 옆에 있는 벽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한지로 바른 문짝이 2개 있는 전통적인 벽장이었는데 왜인지 그 앞에만 서면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삿짐 정리하는 동안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들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뭔가 걱정스럽고 불안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할머니, 그 집에 정말 들어가시는 거예요? 담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집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는 그냥 고개를 가로저으며 들어가 버렸어요. 마치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듯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이삿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도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 집이구나. 마루에 앉아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툇마루에서 보이는 뒷산 풍경도 아늑하고 우물에서 나는 물소리도 잔잔했습니다. 서울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상을 생각하면 여기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뭔가 슥슥거리는 소리가 들린 게 웬 쥐새끼냐? 이제 첫날부터 골치 아프네. 부엌에서 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루 밑을 쓸어내려고 몸을 낮췄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눈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맑은 눈 2개가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나, 뭐야 니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개였어요. 하얀 털에 눈망울이 또렷한 개 1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1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습니다. 야야, 나와봐. 무서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봤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개들이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개들은 낯선 사람 보면 짖거나 도망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마치 날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날 바라만 보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살았구나? 어디서 왔니? 2마리 다 백구였습니다. 털색이 하얗고 크기도 비슷하고 아마 형제자매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람 눈 같았어요. 그냥 동물의 눈이 아니라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잠깐만 뭔가 줄 게 있나? 다행히 부엌 정리하면서 게사료 1봉지를 사놨었어요. 혹시 몰라서 준비한 건데 정말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걸 마루 앞에 놓아주니까 2마리가 조심스럽게 나와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마루 아래 안쪽에 밥그릇도 있고 물그릇도 있는 걸 보니 동네 분들이 이 강아지들을 돌봐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먹으면서도 계속 한 곳만 쳐다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보나 했더니 안방 옆에 있는 벽장 쪽이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니? 벽장은 오래된 한지 문짝으로 된 건데 아직 열어보지를 못했어요. 내일 청소할 때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마리가 그쪽을 보는 눈빛이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큰애는 백이, 작은 애는 순이라고 부를까? 이름을 지어주니까 2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마치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백이하고 순이가 왜 벽장을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왜 이 집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새벽 3시쯤이었나? 갑자기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보니까 백이가 벽장 앞에서 웅크린 채 낮게 짖고 있었어요.
짖는다기보다는 뭔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왜 그래, 백이야? 뭐가 있는 거야? 손전등을 켜고 벽장 쪽으로 가보니까 백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벽장 문을 코로 밀어보는 거예요. 순이도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고요. 거기 뭐가 있다는 거니? 벽장 문 틈새로 묘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오래된 냄새 같은 것도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이 그냥 평범한 빈집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백이하고 순이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특별한 아이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어디로 가면 조용히 따라오고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밤만 되면 두 마리 다 벽장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집을 무서워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백이하고 순이가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 집에는 정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다음 날 아침, 백구들은 마당 한쪽에서 얌전히 앉아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얘들아, 잘 잤니? 배고프지? 게사료를 챙겨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생각해봤지요. 하얀 털이라 백이, 설이 이런 게 어떨까 했는데 그냥 큰 아이는 백이, 작은 아이는 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백이야, 순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네. 그렇게 말하니까 백이가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마치 가족이라니 하는 표정으로요. 첫 며칠은 집 정리에 바빠서 마을 구경을 못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발라야 하고 방충망도 갈아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인사를 안 오는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새로 이사 오면 옆집에서 떡이라도 하나 들고 오잖습니까? 여기는 정반대였지요. 마을 앞 슈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어르신,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나 싶어서 조금 크게 말했더니 그제야 뒤돌아보시더라고요. 아, 월암리 그 집에 들어가신 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어떻게 말해야 하나? 불쌍하다는 듯한, 걱정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집에서 오래 사실 생각이세요? 네, 서울집도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쭉 살려고 합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그 집은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뭔 소린지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하시고는 서둘러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슈퍼 앞에서 담배 피우던 아저씨들이 수군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 할머니도 참, 왜 하필 그 집을, 쯧쯧,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런 집은 강도철이 그 양반한테 제대로 말 안 했나 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다가가려 했더니 아저씨들이 벌써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백이하고 순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뭔지 아니? 왜 사람들이 이 집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백이가 멀뚱멀뚱 날 보더니 또 벽장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월암리 이장 최봉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말순이에요.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와주셨네요. 이장님이 마루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순 씨, 이 집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어떻게 말씀드릴까?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이지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왜요? 집이 부실한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예전에 일이 있었던 집이거든요. 박상필이라고 우리 마을 사람이었는데 2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집입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하루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경찰도 와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도철 씨가 제게 팔 수 있는 집이었나요? 그게 상필이가 없어진 후에 동생 윤태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집이 그냥 비어 있게 된 거예요. 강도철이가 세금이며 관리비며 대신 내다가 어떻게 명의를 정리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그 박상필 씨가 없어졌을 때 개를 기르고 있었나요? 아, 그렇죠. 백구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 개도 함께 없어졌는데 며칠 후에 혼자 돌아와서는 계속 이 집 주변만 맴돌았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백이 순이가 혹시 그 개의 자손들일까요? 이장님이 가신 후 백이하고 순이를 다시 보니까 감정이 이상했습니다. 너희들 혹시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벽 3시경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2마리 다 벽장 앞에서 낮게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애들아?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손전등 들고 가봤더니 벽장 문틈새로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곰팡이 냄새인가? 아니면 뭔가 오래된 냄새인가? 백이가 앞발로 벽장 문을 극적극적 하더니 날 올려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제발 열어봐달라 하는 것처럼요. 알겠어, 알겠어. 내일 한번 열어볼게. 그렇게 말하니까 2마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벽장 앞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남자가 도와줘요. 제발 도와줘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절절해서 깜짝 놀랐겠는데 새벽 5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백이하고 순이가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꿈을 같이 꾼 것처럼요. 너희들도 그 소리 들었니?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을 더 잘 수가 없었지요. 도와줘요. 제발 도와줘요라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백이하고 순이도 계속 벽장 앞에서 서성거리고 아휴,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평소 같으면 예쁘다 싶었을 텐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백이야, 순이야. 너희들 정말 그 벽장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2마리가 동시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빨리 열어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마을 철물점에서 연장을 좀 사왔어요. 망치, 끌, 벤치, 벽장 문짝 정도는 뜯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장님, 이걸로 오래된 벽장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벽장요? 그냥 문짝만 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오래된 집이라서요. 사장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혹시 월암리 그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 집 벽장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예전에 그 집 주인도 말을 하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뭔 소린지 물어봤지만 그냥 조심하세요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벽장과 마주했습니다. 한지로 된 문짝이 두 짝,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색된 상태였죠. 자, 이제 정말 열어볼까? 백이하고 순이가 내 옆에 나란히 앉아서 벽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요. 문짝을 열었을 때는 별거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불 몇 개랑 상자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벽장 안쪽 벽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벽들은 한지 바른 벽인데 안쪽만 나무 판자로 덧대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여기만 이렇게 해놨을까? 손으로 두드려 보니까 텅텅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 뭔가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백이가 벽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나무 판자를 앞발로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야? 순이도 따라 들어가서 코를 킁킁거리더라고요.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끌을 가져와서 나무 판자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단단해? 못으로 단단히 박혀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빼내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못들이 안쪽에서 박힌 거예요. 밖에서 막은 게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 막았다는 얘기죠. 드디어 나무 판자를 다 떼어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사악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썩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 묵은 축축하고 서늘한 냄새였습니다.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니까 벽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어머나, 이게 뭐야?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철제 금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상당해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이하고 순이가 동시에 짖기 시작한 게 와랄왈, 와랄왈.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였어요. 무서워서 짖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짖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간절한 절박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애들아? 왜 그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2마리가 금고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드디어 찾았다 하는 것처럼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 금고가 백이하고 순이의 할아버지 때부터 2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무엇인 건가요? 금고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마루에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표면에는 20년 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곳곳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자물쇠가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숨기느라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걸 열어봐야 하나? 백이가 내 옆에 바짝 다가와서 금고를 코로 건드리더라고요. 순이도 마찬가지였고요. 2마리 다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혼 무렵의 붉은 빛이 마루로 들어와서 금고 표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 안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서 커튼을 휘날리게 하고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요. 백이하고 순이가 금고 앞에서 가만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짖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금고를 열기를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왜 벽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박상필 씨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아무도 이걸 찾지 못했을까요? 내일 열어보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백이하고 순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금고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그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선명했어요.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구나. 고마워요. 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금고가 마루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벽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 박상필 씨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새벽 5시쯤 백이하고 순이가 내 침대 옆에 와서 살짝살짝 핥더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야? 벌써? 두 마리가 금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 때가 됐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일어날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침 햇살이 마루로 쏟아지는 가운데 드디어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백이하고 순이도 양옆에 가만히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이제 정말 열어보자. 금고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지만 뚜껑이 녹슬어서 잘 안 열렸거든요. 이것 참. 힘을 주어서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어머나, 이게 뭐야?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금고 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얗게 바랜 뼈 조각이었어요. 손목뼈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백골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빨갛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접혀져 있었고요. 피가 묻은 것 같은 얼룩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뼈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런데 백이하고 순이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드디어 알게 됐구나 하는 표정으로요. 백이야, 순이야. 너희들 할아버지 뻘 되는 개가 이걸 지켜본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신 그 백구, 박상필 씨가 기르던 개의 후손들이 바로 백이하고 순이었던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서 이 비밀을 지켜온 거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글씨가 흐려져서 잘 안 보였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어요. 살려달라. 강도철이 나를 여기에. 그 다음 글씨는 완전히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게 박상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구나. 금고 안을 더 살펴보니까 다른 것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 박상필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이었는데 마지막 거래일이 20년 전이었어요. 잔고는 2천만 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진 속 박상필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백이하고 순이의 조상계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한 장 있었어요. 이 개가 너희들 할아버지구나. 사진 속 백구는 백이하고 순이와 똑 닮았습니다. 하얀 털에 똑똑한 눈빛까지요. 제일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쓴 유언장이 있었어요. 이 집과 땅을 내 동생 박윤태에게 물려준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도철을 조심하라. 그는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가는 걸 막으려고. 그 뒤는 피로 얼룩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백이하고 순이가 갑자기 경계하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너희들 왜 그래?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곧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김말순 씨 계세요? 듣기에도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백이하고 순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털이 쭈뼛서면서 으르렁거리는 게 뭔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강도철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 메모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이하고 순이가 더욱 격하게 으르렁거렸어요. 너희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아니면 너희 부모들이 그 사람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걔들은 후각으로 기억을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백이하고 순이가 보이는 반응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금고를 이불로 덮고 백이하고 순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잠깐만요, 나갑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는데 왜인지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씨. 저 강도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죄송한데 이 집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요? 강도철이 서류 몇 장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이 집 명의가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서둘러서 계약을 했는데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서류를 보려고 했는데 강도철이 서둘러 치우더라고요. 어쨌든 김말순 씨께서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빨리요. 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계약금도 다 치렀는데.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드리죠. 거기에 위로금까지 보태서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사 준비를 해주세요.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정중했는데 이제는 거의 협박조였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백이하고 순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왈, 와랄왈. 평소와 완전히 다른 경고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철이 그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개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살고 있던 개들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예전에 여기 살던 개하고 똑같이 생겨서. 강도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었어요. 혹시 예전 주인이 기르던 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어쨌든 빨리 이사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허둥지둥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걷어내니까 금고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격적인 진실들도요. 백이야, 순이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지켜온 거구나. 두 마리가 금고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 하는 것 같았어요. 메모를 다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가 있었어요. 윤태야, 미안하다. 형이 못 지켜줘서. 백구야, 너라도 이걸 지켜라. 박상필 씨가 동생과 자신의 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박상필 씨의 개가 이 금고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였어요. 백이하고 순이는 할아버지계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0년간 숨겨진 진실을 찾아낸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도철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고 박상필 씨는
정말로 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게 분명했어요. 백이하고 순이가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강도철이 떠난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백이하고 순이가 아직도 대문 쪽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현실이었어요. 얘들아, 괜찮아. 이제 갔어. 하지만 두 마리는 쉽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털이 쭈뼛선 채로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다시 올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금고를 다시 보니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박상필 씨의 마지막 흔적이구나. 그리고 강도철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20년 전 일이고 증거라고 해봐야 메모 한 장이랑 뼈 조각뿐이고 믿어줄까요? 그날 오후 강도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 씨? 네, 누구세요? 강도철입니다. 아까 집에 갔었는데 목소리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거든요. 이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 김말순 씨. 강도철이 말을 끊었어요. 저는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 집은 사람이 살기에 안전하지 않은 집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는요. 완전히 협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백이하고 순이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켜줄게 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근데 우리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때 생각난 게 이장님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읍사무소에서 일했던 오계장을 언급하셨잖아요. 20년 전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백이하고 순이도 함께 데리고 갔죠. 애들만 집에 두기가 불안했거든요. 읍사무소에서 오계장을 찾아보니까 퇴직하셨지만 근처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오계장님 찾아뵙고 싶다고 전해주시면 될까요? 무슨 일로요? 월암리 박상필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 일. 오계장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던 일이에요.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1시간 뒤 오계장님이 직접 읍사무소로 오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분이었는데 박상필 씨 얘기만 꺼내도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월암리에 새로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갑자기 상필이 얘기를... 사실은 그 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오계장님을 조용한 카페로 모시고 가서 금고에서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온 메모와 유언장을요. 이게 정말 상필이 손글씨네요. 오계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장님, 2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계장님이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라고요. 그때가 2004년 가을이었어요. 상필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상필이 집 뒤편에 있는 야산 땅 말이에요. 거기가 나중에 개발 예정지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땅을 누가 노리고 있었나요? 강도철이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부동산 일을 시작했거든요. 상필이한테 땅을 팔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필 씨가 안 팔겠다고 했나요? 네, 상필이는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고
절대 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도철이와 자주 다퉜죠. 그럼 실종되기 전에도 갈등이 있었나요? 실종 일주일 전에 상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계장님, 강도철이가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계장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백이하고 순이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창밖을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밖을 보니까 강도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계장님, 저기 강도철이 있어요. 오 계장님이 창밖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혹시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강도철이 차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계장님,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아니에요, 말순 씨. 이제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해요. 그때 강도철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 계장님 아니세요? 겉으로는 반갑다는 듯이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김말순 씨도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호호, 그러세요? 그런데 말순 씨, 이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오 계장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강도철 씨, 그 집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도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아, 그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강도철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쨌든 말순 씨,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장님, 저 사람이 정말. 말순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상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도철이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고요. 오 계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순 씨가 위험해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말순 씨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그 금고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카페를 나올 때 강도철의 차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이하고 순이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집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백이하고 순이가 동시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까 손전등을 든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집 밖을 돌아다니던 그림자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사라졌거든요. 백이하고 순이는 번갈아 가며 대문 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하지만 두 마리는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밖의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아침이 되자마자 오 계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계장님, 밤에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순 씨, 지금 당장 나오세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오 계장님이 지정해 주신 곳은 읍내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계장님, 어제 못다 하신 얘기 계속해 주세요. 오 계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상필이가 사라진 그날, 정확히는 2004년 10월 13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상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무슨 전화를요? 계장님, 강도철이가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뭔데요? 자기 집 어딘가에 중요한 걸 숨겨뒀다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 윤태한테 전해달라고요. 그게 금고였구나. 박상필 씨가 미리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장님,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음 날 아침에 상필이 이웃집 할머니가 신고를 했어요. 어젯밤에 박상필이네 집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큰 소리요? 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백이하고 순이의 조상이 그때 주인을 지키려고 했었구나. 그럼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이 와서 집안을 다 뒤졌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마루에 피 몇 방울이 있었고 벽장 쪽이 어수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벽장 쪽이요? 네, 뭔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필이가 기르던 백구가 3일 후에 혼자 돌아온 거예요. 3일 후에요? 네, 상필이와 함께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개가 이상했지요. 오 계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라고요. 뭔가 기억하기 싫은 일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계속 집 주변만 맴돌면서 벽장 앞에서 지저댔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마치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개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 개는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새끼를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봐줬습니다. 새끼들이 지금의 백이하고 순이 조상들이겠네요. 그렇죠. 신기한 건 그 새끼들도 자라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집 주변을 지키고 벽장 앞에서 짖고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지켜온 거네요. 맞아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개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백이하고 순이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입구 쪽을 계속 쳐다보면서요. 얘들아, 왜 그래? 밖을 보니까 또 강도철의 차가 보였어요. 계장님, 또 왔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위치를... 그때 오 계장님이 뭔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혹시 핸드폰 위치 추적? 아니면 차량 번호를 누군가? 설마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죠? 강도철이 차에서 내려서 찻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 씨, 뒷문으로 나가요. 지금 당장. 오 계장님이 급하게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장님은 저는 괜찮습니다. 말순 씨가 더 위험해요. 그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뒷문으로 급하게 나와서 차에 올라탔는데 백이하고 순이가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오 계장님께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화로요. 말순 씨, 아까 못다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필이가 사라진 후에 강도철이가 그 집 주변을 자주 돌아다녔어요. 자주요? 네, 밤에 손전등 들고 와서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목격을 여러 번 했거든요. 뭘 찾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필이가 숨겨둔 그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요. 20년 동안 못 찾았던 거네요. 그런데 말순 씨가 이사 와서 우연히 찾게 된 거죠. 집에 도착해서 금고를 다시 보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박상필 씨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마지막 증거구나. 백이야, 순이야. 너희 조상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20년 동안 이걸 지켜온 거야. 두 마리가 금고 앞에 나란히 앉아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는 해방시켜달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 계장님이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말순 씨, 제가 옛날 자료를 뒤져봤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상필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땅 소유권 이전 서류를 미리 작성해 뒀더라고요. 어디에요? 읍사무소 금고에 보관해 뒀어요.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서류를 윤태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럼 그 땅은 원래 동생 것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강도철이가 불법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철이 박상필 씨를 그리고 20년 동안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구나. 하지만 백이하고 순이의 조상들이 끝까지 지켜낸 거였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유언을요. 그날 밤 오 계장님이 알려주신 땅 소유권 서류 얘기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박상필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었는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쯤 백이가 내 침대 옆에서 낑낑거리면서 깨웠습니다. 왜 그래, 백이야?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런데 백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마당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같이 나가자. 마당으로 나갔는데 백이가 집 뒤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순이도 따라와서 함께 어디론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아? 백이하고 순이가 멈춘 곳은 집 뒤편 우물가였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우물인데 지금은 뚜껑이 덮여 있었거든요. 백이가 우물 주변을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한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야야, 뭘 하는 거야? 순이도 합류해서 함께 땅을 파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뭔가 묻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설마 거기에도 뭔가 있는 거야? 곡괭이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파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야?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작은 통이 나왔어요. 35 필름통 같아 보였는데 20년 된 것 치고는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백이하고 순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필름통을 코로 건드렸어요. 마치 이걸 찾으라고 했던 거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름통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필름이 들어있었어요. 흑백 필름 한 롤이요. 이게 박상필 씨가 숨겨둔 거구나. 읍내에 있는 사진관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요즘 필름 현상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찾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장님, 이 필름 현상 가능한가요? 좀 오래된 건데. 어머, 이거 참 오래됐네요.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현상하는데 2시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혹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드디어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진관 사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요? 뭔가 이상한가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강도철이 박상필 씨를 때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박상필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강도철이 주먹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강도철과 다른 남자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벽장 안쪽, 지금 제가 금고를 발견한 바로 그 자리에
뭔가를 넣고 있는 강도철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상필 씨가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거구나. 강도철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마지막 사진에는 백구 한 마리가 필름을 물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상필 씨의 개가 마지막 순간에 이 증거를 구해낸 거였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들 복사본 좀 더 만들어주세요. 네, 그런데 정말 경찰에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20년 전 실종 사건 관련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0년 전이요? 어떤 사건인가요? 고창군 월암리 박상필 씨 실종 사건이에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형사님이었는데 사진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20년 전 일이라고요? 네, 필름 현상일자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지금까지 보관될 수 있었죠? 백이하고 순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박상필 씨의 개가 이 필름을 숨겨뒀고 후손들이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어떻게 동물들이 그런 일을. 형사님, 이제 강도철을 체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날 오후 3시 강도철이 체포됐습니다. 집에서 TV 뉴스로 봤는데 수갑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백이하고 순이가 TV를 보면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담당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강도철이 자백했어요. 자백을요? 네, 사진 증거를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년 전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박상필 씨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협박하러 갔는데 말다툼 중에 실수로 밀쳐서 머리를 다치게 됐다고 해요. 실수라고요? 강도철 주장은 그렇지만 사진을 보면 고의적인 폭행이 명백합니다. 어쨌든 박상필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급하게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신은 강도철이 산속에 안매장했다고 해요. 위치도 자백했으니까 내일 수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20년간 억울했을 박상필 씨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백이야, 순이야. 너희들이 해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두 마리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임무를 마친 것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박상필 씨도 백구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강도철이 체포된 지 사흘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박상필 씨 시신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강도철이 자백한 위치에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신원 확인도 끝났고요. 드디어 박상필 씨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구나.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백이하고 순이가 갑자기 대문 쪽을 바라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와? 대문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백이하고 순이가 전혀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강도철처럼 거칠지 않고 정중한 소리였거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윤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박상필 씨의 동생,
금고 속 유언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박상필 씨와 닮은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눈가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이 드디어 찾아졌다고. 윤태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들어오세요. 차가우니까 안에서 얘기해요. 윤태 씨가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백이하고 순이가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마리가 윤태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대면서 낑낑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만난 것처럼요. 어머나, 이 아이들이. 윤태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백이하고 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 형님이 기르던 백구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네, 그 백구의 후손들이에요. 여기서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태 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금고 발견한 것부터 사진 증거, 강도철 체포까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형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메모도 있어요. 금고에서 발견한 메모를 보여드렸더니 윤태 씨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마지막까지 절 생각해 주셨군요. 그리고 이것도 형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오 계장님이 가져다 주신 땅 소유권 서류도 보여드렸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이 땅을, 정말 고마운 형님이었는데. 이틀 후 박상필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20년 만에 치러진 장례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조문을 했어요. 상필이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네.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장례식장에서 백이하고 순이는 계속 윤태 씨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주인을 찾은 것처럼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연히 여기 살게 된 거고 진짜 일은 이 아이들이 다 한 거예요. 이 집, 할머니가 계속 사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 집은 원래 윤태 씨 것이에요. 형님이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윤태 씨,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이하고 순이를 보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마리가 윤태 씨 곁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윤태 씨가 돌봐주세요. 원래 이 집 주인이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몇 달 살았을 뿐이니까요. 윤태 씨가 이사차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할머니, 서울 가셔서도 자주 연락 주세요. 이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럴게요. 마지막으로 백이하고 순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이 없었다면 형님도 못 찾았을 거야. 두 마리가 내 손을 핥으면서 마치 우리도 고마웠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차가 출발할 때 뒤돌아보니까 윤태 씨와 백이, 순이가 대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한 달 후 윤태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이하고 순이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아이들이 이제는 벽장 앞에서 안 짖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끝낸 것처럼 편안해 보여요. 형님 무덤도 마을 뒷산에 잘 모셨고
매일 이 아이들과 함께 성묘하고 있어요. 형님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찾아주신 덕분에 형님도 이 아이들도 저도 모두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산 건 정말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상필 씨가 그리고 백구들이 저를 불러들인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은 진짜 주인을 20년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잠깐 머물다 간 손님이었고요. 하지만 그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백이하고 순이를 만나요. 윤태 씨와 함께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주인 없는 동물을 만나거든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세요. 그 아이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